어,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읽어봤는데, 이제 그 주인공, 이름 밝히지 않은 주인공이 이제 자기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이제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뺏겼죠. 근데 그 뺏긴 이유를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 남자를 좋아한 이유가 코발트색 그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그 매력을 느껴서 이제 마음이 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얻는 것은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나 뭔가 그런 것을 제공했을 때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잘못된 방법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에, 딴 남자를 좋아하니까 편지를 써갖고 그 남자가 되게 못됐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조속하고 절대로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방법이죠. 그 제공을 하는데 그 남자는 알든 모르든 여자가 좋아하는 코발트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님으로써 그런 모습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었는데 이 지금 화자는 그 상대방의 남자, 그 자기 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그런 남자의 이제 약점을 꼬집어서 들춰냄으로써 이런 남자 좋아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를 좋아해달라는 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근데 뭐 편지를 직접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시도를 하려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그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데 마침 그 삼광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자기는 508호에 살고 옆에는 507호의 여자분이 살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하고 비슷해요. 이제 와서 뭐 계속 치근덕거리고 있는데 막 여자한테 발로 채이고 막 뭘 집어던지고 가 그래갖고 이제 쫓겨서 그냥 도망가는 꼴이 꼭 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분리수거 봉투니 뭐 이런 어떤 뭐 에피소드를 거쳐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자기가 버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은 크게 관심 없고 사실은 바로 옆집에 있는 그 여자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쓰레기를 뒤져보니까 대개는 이제 이렇게 어, 사 드리는 것 같고 우리는 뭐 택배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사람을 진실을 알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버린 거 쓰레기를 통해서 버린 것은 싫어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크도 버렸고 뭐 먹질 않고 곰팡이가 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이 여자분이 보면은 뭐 바다보다는 이제 산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려졌고 그리고 뭐 여하튼 이 여자분이 뭘 싫어하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바다와 관련된 하루방을 선물했는데 이제 그것도 던져버렸고 그 여자가 싫어하는 건 보니까 그 여자는 다이어트를 하고 굉장히 몸매를 갖고 있는 여자인데 이제 이 남자를 보니까 비대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찌니까 이것도 여자가 싫어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쓰레기를 뒤져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남자분은 옛날에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을 얻을지를 몰라요. 와서 막 들이대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쓰레기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요건 조금 다르고 이제 이것이 좀 신선하게 느낀 건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함으로써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코발트색 와이셔츠를 입었던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주인 화자가 좋아했던 여자에게 그 여자가 좋아할 만한 걸 새롭게 딱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 산뜻한 코발트색 그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입고 딱 본 모습이
매일매일 그 좋은 걸 제공함으로써 여자의 마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걸 제공함으로써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상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는 싶은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 뚱뚱한 이 요번 7호를 찾아온 남자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못했고, 그래서 여자는 떠나버렸어요.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자기도 이 애인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 남자 역시도 애인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또 여자들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정말 원하는 걸 제공함으로써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금하고 안 함으로써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애인이 됐든 뭐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또 교인 같으면 이제 교인들의 또 다 떠나고 싫어지는 거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방법도 되지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방법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뭘 싫어하고 원치 않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그 마음으로써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오래 관계를 맺은 사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외간에도 이혼한 사람들 보면 되게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그 성격 차이보다는 상대방이 이제 보기 싫은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없이 큰 아내가 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당신은 엄마 없이 커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결정적일 때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을 한다든지 여자가 막 거품을 쓰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또 무슨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뭐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 얘기 하기는 좀 그래요. 소개할 자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 그리고 이제 또 한 여자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집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 남편한테 10만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 남편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 남자는 이제 노동일을 해요. 이제 특히 이제 시멘트 같은 걸 이제 뭐 비비고 뭐 바르고 그러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막 시멘트가 막 옷에도 묻어 있고 신발이 뭐 발이니 뭐 다 묻어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여자분은 무지에 뭐 깔끔해요. 청소할 때도 농구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씻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좀 씻고 방에 들어가기도 안 들어오고, 나 방에 안 가. 그러고서는 소파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그 동네에 나이는 훨씬 많아요. 뭐 70대 노인인데 멋쟁이가 있어. 멋쟁이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뭐 머리니 뭐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멋있는 그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남자가 좀 아쉬운 게, 좀 여자가 싫다는데 좀 목욕 좀 하고 발이라도 손이라 씻고 좀 깨끗하게 하고, 그게 누워있고 우리 밥 먹고 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뭐 부인이 싫다는데 막 방구를 막 계속 껴낸다든지, 막 뭐 애들이 어른 다른 사람인데 막 끄끄 하면서 이렇게 트림을 한다든지, 그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정말 싫은 거.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럼 내 집에서 내가 방구도 못 껴? 내 집에서 내가 그런 트림도 못 해? 뭐내 집에서 내가 코도 못 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싫어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결국 이제 그걸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선물하고 뭐 해주는 것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 되지만 사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을 주의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얻는데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긴 인생의 긴 관계 속에서 그것이 안 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마음에 차질 않아. 그래서 뭐 우리도 뭐 내외 관계가 있지만 내외 관계 속에서 부인이나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뭐 생일 때 뭐 비싼 선물을 준다. 그거 말고 사소한 거지만 애들이 싫어한다. 또 부인이 싫어한다. 남편이 싫어하면 그걸 안 하는 거 중요한 거야. 내가 타고난 거 어떻게 해? 내 성격이 그런 거 어떻게 해? 성격이 그럼 헤어져야지. 나는 못해. 내 집인데 내가 대장인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소한 거 갖고 쓰레기 같지만 이제 버려지는 것, 거기서 싫어서 버려지는 것들을 뒤져서 그걸 잘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곰팡이도 꽃이 된다는 겁니다. 꽃같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애들과의 관계도 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감정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내가 싫다, 애들이 싫다 그러면 절대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냉장고는 우리 집사람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반드시 물어보고 먹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먹어. 당신이 가장인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한두 번 뭘 먹었는데 뭐 손주 주려고 냉장고인데 왜 먹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 냉장고 안에 계획이 다 있구나. 그냥 내가 먹고 싶다고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런다든지 제가 뭐 이 치킨을 뭐 애들 좋아하고 그래서 시켜 먹는데 그전에 뭐 생각 없이 그 닭다리를 2개 먹었는데 우리 사람이 뭐라 하더라고. 나도 있고 애들도 당신이 2개 먹으면 어떡해. 아무 생각 없이 먹었거든. 나는 뭐 먹을 때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먹는데 그래서 그렇지. 닭다리를 다 먹고 싶은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다음부터 닭다리 안 먹습니다. 나는 주로 뻑뻑살을 먹어요. 왜 닭다리 안 먹냐? 아니 뭐 다른 사람 먹으면 되지. 나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닭 치킨 먹을 때마다 불쾌한 감정. 우리 집사람한테는 애들은 모르겠지 무슨 얘기를 안 하니까. 왜 자기가 혼자 2개씩이나 먹지?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무슨 이제 닭강정이라고 먹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닭강정도 있지만 고구마가 들었을 때도 있고 떡볶이가 들었을 때인데 아무 생각 없이 떡볶이를 먹었는데 우리 큰딸이 아빠 다 먹었어? 나도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애들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일이지만 거기에 생각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들었으면 반드시 물어봐요. 이거 나 먹어도 되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속상한 일은 없어요. 아주 비교한 예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상하고 그럴 만한 일들을 내가 가장이니까 뭐 목사니까 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리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하면서 가족이 누가 된 일원이 똑같은 가족인데 싫어하는 게 있다고 할 때는 잘 귀담아 들었다가 한 집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인하고도 마찬가지. 교인이 잔소리를 싫어한다. 그 전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 잔소리 안 하겠다. 일체 교인들이 잔소리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해요. 그냥. 그리고 왜 이런 걸 안 하냐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에게나 교인한테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그동안에는 원하는 걸 해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좋다고 행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반대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말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비약을 해서 십계명도 보면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주의를 잘 지키라, 안 지키라. 그거 하나 한 가지 하라는 거지.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윤리적 관계도 부모한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애인도 얻지를 못하고 사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는 잘 알지 못했고 또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 같이 아주 뭐 사소하게 여겼던 것도 잘 들여다보면 그 꽃이 피듯이 거기서 뭔가 아름다운 것,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소설을 생각해 보면서 내외간에 항상 소리 높이고 언성 나빠지는 거 뭐가 있나? 아주 사소하죠.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왜 못해? 이것도 못해?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 있어요. 그거 뭐 때가 돼갖고 뭐 용돈 주고 뭐 그걸로만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챙겨서 안 하게 될 때 애들도 아빠나 엄마로부터 존중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거기서 갖는 거지 싫다는 걸 계속 하면서 그냥 비싼 선물 하나 사줬다 해서 그것이 덮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